너희 산청 어때? 정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2023 산청엑스포와 함께하는 한방 무료 진료 해민서. 다양한 힐링과 건강 체험으로 가족 사랑과 건강을 챙겨가세요. 제23회 산청 한방 약초축제. 소갈비 전문 참수성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언제 와도 즐거운 우리 집 회식 명소. 맛있고 착한 가격에 3인분 시키면 3인분을 더 주는 참수성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라이에에서 한우의 첫맛을 느껴보세요. 한우가 먹고 싶을 땐 참수성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삼천포 수산시장에 새로운 해수 공급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내항의 해수 대신 외항의 신선한 물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3년 전 잇따라 운행에 들어갔던 사천공항 하이에어와 삼천포 신항 오션 비스타호 운영사들이 최근 나란히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야간 조명 등이 설치된 보행자교 건립이 추진 중인데 해양 관광지의 매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주 상평동 특정 구간에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진주시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시민 불안을 줄이려면 보수와 보강 공사에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통과 치안을 비롯해 즐거운 연휴를 보내기 위한 각 분야의 다양한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삼천포 수산시장에 새로운 해수 공급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기존에는 삼천포 내항의 해수를 끌어서 수산시장에서 사용했다가 이제는 외항에서 물을 끌어오는 건데요. 보다 위생적이고 신선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수산물 품질 또한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역 대표 수산시장 가운데 하나인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한 수족관에 갖다 댄 호스에서 물줄기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삼천포항 밖에서 끌어다 온 바닷물입니다. 지난해 착공했던 삼천포 수산시장 해수 공급 시설이 21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해수 공급 시설은 삼천포항 안쪽의 물을 끌어오는 방식. 항구안은 비교적 물 흐름이 적고 선박 이동도 많다 보니 바깥쪽에 비해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새 시설은 수산물 품질을 높이기 위해 흐름이 원활하고 깨끗한 항구 바깥쪽의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삼천포항 내항에서 치수를 해서 해수를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깨끗한 해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외항에서 치수를 하고 관로를 투입된 사업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27억 원을 포함해 총 32억 원. 이 시설을 통해 하루 최대 공급할 수 있는 바닷물은 약 9천 톤 정도로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수조 9천 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신선한 바닷물이 상시 공급되면서 지역 수산시장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암만 해도 고기도 깨끗할 거고, 그죠? 고기에도 물이 깨끗하면 고기가 좋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남해 물이 좋거든. 이 물이 원래 수심이 깊어서 물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삼천포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여기 먼 데서 깨끗한 물이 여기까지 넘어오잖아, 그죠?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상인회는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여과기 필터와 치수라인 점검 등을 맡을 예정. 위생적인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청정수산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사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편이 없어 무늬만 공항이라는 말을 듣던 지난 2020년 하이에어가 취항해 사천과 김포, 사천과 제주 간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7년간 끊겼던 삼천포에서 제주 간 바닷길을 오션 비스타호가 되살렸는데요.
최근 두 회사가 나란히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사천공항을 비롯해 국내외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던 하이에어가 10월 28일까지 운항 중단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앞서 하이에어는 운항 관리사가 부족해 충원과 교육 일정을 감안해 이번 주말인 23일부터는 정상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케줄 기준으로는 그대로 9월 23일부터 재개된다는 운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사 SNS 계정에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운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운항 중단 기간을 다음 달 말로 미룬 겁니다. 업계와 지역사회에서는 하이에어가 지난 2020년 9월 취항 이후 이듬해부터 계속 경영 악화를 겪었고 최근 진에어의 사천공항 취항까지 겹치면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하늘길뿐만이 아닙니다. 일주일 6차례 삼천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오션비스타 제주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션비스타 제주호는 끊겼던 삼천포 제주 노선을 7년 만에 부활시키며 지난 2021년 3월 첫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카페리가 취항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 지역 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취항 직후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한 반면 그 사이 유류비는 크게 오르면서 발목을 잡힌 듯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류 대금과 인건비 일부가 연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유예됐던 선박 건조 자금의 상환이 최근 시작되면서 선사 측 경영난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3년 전 6개월 간격으로 사천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다시 열었던 하이에어와 오션 비스타호. 심각한 경영난으로 나란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시 삼천포항에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다리가 생깁니다. 야간 조명 등이 설치된 이른바 무지개 다리인데요. 사천시는 이를 노산빛공원 조성과 연계해 육지에서 해상으로 이어지는 야간 조명 산책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포 음식 특화지구를 중심으로 먹거리 단지가 조성된 삼천포항. 올해 열린 자연산 전어축제에 7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볼거리가 부족해 머물다 가는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사천시는 노산공원을 목섬과 잇는 무지개교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육지에서 해상으로 이어지는 약 1.3km의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뒤편으로 배 돔 모양의 보행자 교량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는 약 130m로 무지갯빛의 야간 조명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산공원도 빛공원으로 탈바꿈됩니다. 공원을 숲속의 길 등 6개 구간으로 나누고 반딧불이 조명과 프로젝터 등을 활용해 길과 나무 위에 영상을 재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무인도인 목섬 역시 시설물을 활용한 빛공원 조성을 검토 중입니다. 사천시는 두 사업을 연계해 삼천포항의 대표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수은 사업으로서 삼천포항 주변 해양 관광지로서의 매력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 역시 관광객 유입과 휴식 공간 조성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이 빛공원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상당히 우리 활용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한편 사천시는 20일 실시 설계 용역 보고회와 주민 설명회를 열고 무지개교 디자인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에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뤄졌습니다. 하동군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일 경남도 도정회의실에서 주식회사 LNF와 2차 전지 소재 양산공장 신증설 투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리튬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주식회사 LNF는 대송산단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하고 40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경남도와 하동군은 투자 유치 TF팀을 구성해 신속한 행정 절차 처리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드림 쌀과 배 홍보를 위한 판촉 행사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호주 5개 매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 호주에 첫 수출된 진주배는 현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 수출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진주 드림쌀은 현재까지 17톤을 수출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추가 선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촉 행사에는 농산물 생산자 대표가 직접 참여했으며 현지에서는 호주 현지 직영마트를 운영 중인 무역회사와 상호 협력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도내 해역에 발령됐던 고수온 특보가 지난 20일 오후 2시에 전면 해제됐습니다. 지난 7월 26일 고수온 예비주의보로 시작된 이번 특보는 7월 28일 주의보로 확대됐으며 7월 31일 경보로 상향됐습니다. 경남도는 추석 이전까지 고수온 피해 억가에 1차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 원인이 분석되는 대로 2차 복구비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에선 이달 들어 싱크홀이 2차례나 발생했었죠.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추가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진주시가 21일 싱크홀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4일과 17일 2주 간격으로 싱크홀이 발생했었던 진주 상평산단 도로. 복구는 모두 완료됐지만 차로 통제로 인한 불편과 추가 사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가 21일 싱크홀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고 구간은 매설된 지 35년이 지난 관로가 지나는 곳으로 그 일부가 파손되면서 토사가 유실, 땅꺼짐이 일어났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시는 한빈 요양병원에서 폐수 중계 펌프장까지 약 400m 구간에 추가 철로를 마련하고 폐수관로 보강과 도로 보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크게 비어있는 곳은 도로 굴착 보수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복구 작업에 따른 차로 통제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앙분리 화단을 철거해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4일부턴 땅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폐수관로에 대한 정비도 진행될 전망. 대책을 접한 진주시 의회는 공사 기간 동안에 시민 불편 최소화와 추가적인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부착 작업을 통해서 때려야 되는데 때렸을 때 그 옆에 있는 진동이 바로 옆 구간이거든요. 그건 뭐 3m, 6m 차인데 때렸을 때 기존에 있던 거기 보강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수시로 해주셨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궁이 있는 상태라면 특정 구간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진주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보수와 보강 공사에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제1회 진주시 장애인 보치아 연맹 회장배 영훈남 보치아 대회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문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시 장애인 보치아 연맹이 주최 주관하고 진주시와 진주시 장애인체육회, 경남 장애인 보치아 연맹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해당 종목을 알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영호남 지역 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해서 화합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천시가 21일 2023 우주항공 특화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사천 지역 항공업체 29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박람회 채용관에서는 구직자와 업체 사이에 1:1 현장 면접이 이뤄졌으며 홍보관에서는 유관기관 일자리와 기업 맞춤 정부 정책 홍보가 진행됐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고향에서 가족,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실 텐데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추석맞이 대책들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보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도로 사정을 위해 도내 시외버스 57개 노선이 약 200회 증해됩니다. 또 부산에서 진주 사이 남해 고속도로를 비롯해 90여 개 상습 정체 구간은 우회 운행하도록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귀향 귀성객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도 이뤄집니다. 추석 전날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등 도내 모든 민자도로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수산업계를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예비비 21억 원을 편성한 경남도는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환급 행사와 판촉전 등을 통해 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여름철 고수온 피해 양식어업인 대상 피해 복구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통영, 사천 등 도내 46개 섬 지역 주민들이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부담하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여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이 밖에 경남도는 지역 물가 안정 대책반에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점검으로 농축산물과 임산물 등 명절 핵심 성수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재난과 화재, 가축 전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되는데 이른바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다중밀집 지역 순찰이 강화됩니다. 긴 연휴 기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2만 7천여 명의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과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 등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엿새간의 추석 연휴, 이 기간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나기를 위한 도민들의 주의와 노력도 당부됩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진주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을 세워 추진합니다. 진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일제 대청소와 함께 불법 투기와 명절 과대 포장 제품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중에는 쓰레기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 대행업체와 연계해 청소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진주시는 추석 당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쾌적한 연휴를 위해 쓰레기 배출일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부경남 학생들이 제주에서 열린 전국 영농학생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식물자원과 농업유통 등 21개 종목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840명이 참여했으며 경남에서는 장관상 3명을 비롯해 금상 9명 등 총 39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장관상 수상자는 모두 사천의 경남 자영고에서 나왔으며 동물자원 분야에선 강민혁 학생이, 농업기계에선 조현민 학생이 교육부 장관상을, 농기계 정비 분야에서는 강근도 학생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동 녹차연구소와 경상국립대 첨단소재 분석지원센터가 지난 19일 첨단 분석 장비와 지식,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하동 특화작물의 효율적 분석과 공동 연구과제 발굴, 양 기관 보유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경상국립대 첨단소재 분석지원센터는 기초과학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설립된 전국 최고 수준의 전문 분석기관입니다. 최근 재난 상황 발생 시에 긴급 구조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해에서 이러한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23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영상 리포트 김치훈 기자입니다. 현 시각 남해군 남해읍 실내체육관에 재난 상황 발생으로 남해소방서에서 남해북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각급 기관이 가진 인력과 장비를 통합 지휘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난 현장을 수습하고자 기획이 되었습니다. 남해 소방서 직원 한 명 한 명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남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제 자신을 더 성장시키도록 하고 더 남의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날이 한층 선선해졌습니다. 비와 함께 하늘빛은 연일 흐렸는데요. 비는 목요일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 흐린 하늘은 금요일 오전까지 계속되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금요일 오후부터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18도, 남해 1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에서 27도 분포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제주는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세종 14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금요일 오전까지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24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34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앞으로는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펼쳐지며 큰 일교차가 계속되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